당신의 삶에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 28회 리들리 스콧 감독의 군대 특집 2탄 블랙호크 다운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고생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예. 블랙호크 다운이 이제 2001년 영화인데요. 이게 당시에 아카데미에서 음향상하고 시각 효과상을 받았대요. 더 받았을 이 정보가 틀렸을 수도 있어요. 제가 외워서 온 거긴 한데. 시각 효과상은 인정. 핵인정. 그러니까요. 그리고 노미네이트 된 게 감독상 하고 또 어쨌든 그런 것들이 노미네이트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블랙호크 다운은 한마디로 전쟁 영화의 교과서라고 불려요. 그래서 오늘은 그 주제로 저는 이제 하나의 주제, 왜 이 영화가 전쟁 영화의 교과서가 됐는가, 왜 그렇게 불리는가. 어떻게 보면 전쟁 영화 하면 유명한 게 또 그 제 2차 세계대전인가 다뤘던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 그것도 전쟁 영화 중에 유명하거든요. 그거와 더불어서 블랙호크 다운은 현대전의 네. 모범으로 이제 뽑혀요. 왜 그럴까?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혹시 두 분은 어떻게 이 영화를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재밌게 봤고요. 늘 재밌게 보지만은 특히 재밌게 봤던 게 네. 이제 현대전의 모습, 어떻게 보면 정말 처절한 모습들을 잘 보여주기도 하고, 네. 그리고 그 나라가 어디였죠? 소말리아죠. 소말리아 당시 사람들과 정말 많은 규모의 인력들을 동원해서 영화를 찍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이 더 실감나기도 하고, 왜 이 영화가 아직까지 또 나름의 명작이라고 또 평가되기도 하는데 그 이유를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인물들이 많아서 저는 너무 복잡했어요.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게 근데 맞아. 실제 전투 상황이 그럴 것 같아요. 그러게 더 심하겠지. 제가 이렇게. 너무 보면서도 너무 처절했어요. 맞아. 상황들이 처절하죠. 그래서 저도 더 몰입감 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약간 두 가지 되게 좋은 점 하나, 나쁜 점 하나는, 네. 좋은 점은 저는 진짜 라인업이 감동했어요. 이렇게 좋은 라인업이 영화인지 몰랐어요. 무슨 톰 하디의 올랜도 블룸이 조연으로 나와. 맞아. 조연으로 나오고, 이완 맥그리거 나오고, 그리고 그 니콜라이라고 그 왕자의 게임에 제이미 역할로 나왔던 배우가 있는데, 그 배우까지 해가지고 그냥 다 조연으로 나와서 막 한 1분밖에 안 나오고 죽는 거. 그러니까 맞아. 와, 근데 무슨 이 군부대에 입대하고 싶다. G.I. 제인 나를 써달라. 내가 제인으로. 메딕이라도 하겠다. 약간 그래서 모르고 봤기 때문에 라인업이 이렇게 좋은데 뭐 조시 하트넷 뭐 잘 모르겠다 이러고 봤는데 밑에 봤더니 다 너무 좋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 배우진에 좀 감동을 했고, 두 번째 좀 안 좋았던 점, 저는 약간 너무 미국 미화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거에 대한 비판과 또 반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저가 스스로 느끼기에는 유엔군이 주둔을 하고 있는데 굳이 미군이 가가지고 거기서 막 정의롭게 막 파헤치고 결국 이뤄낸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좀 우즈랍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런 맞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저도 나무위키를 찾아보긴 했는데, 소말리아 내전 상황, 뭐 아이디드 장군 나오고, 일반인들, 그러니까 일반 그 소말리아인들한테 또 그 아이디드 장군의 수하들이 막 총을 쏘잖아요, 초반에. 그 식량을 뺏으려고.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인가, 내전 상황. 근데 그것도 저도 좀 이제 읽어보긴 했었는데 되게 복잡하고 되게 내용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굳이 이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여러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영화 위주로 한번 전쟁 그 묘사 위주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이것도 얼마든지 이제 미국이 이제 툭하면 남의 나라 이제 뭐 이라크전도 그렇고 베트남전도 그렇고 그거에 대해서 미국이 잘못한 것들이 분명히 있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게 이건 어떻게 보면 뭐 오락 영어로 만들어진 건데 이거하고는 조금 이제 좀 뭐랄까 거리감이 있을 것 같아서, 물론 이 자체로도 좋은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은 잠깐 이제 좀
잠깐 묻어두고 뒤로 해놓고 영화 자체에 뭔가 좀 연출이라든지 스토리, 연기 이런 거 위주로 한번 전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제가 처음에 던졌던 질문, 오늘은 이것만 밝히면 끝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가지 매 시간마다 이제 하나를 들고 오긴 하는데, 오늘의 주제는 왜 이 영화가 전쟁 영화의 교과서가 됐는가, 혹은 교과서는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좀 반박할 수 있잖아요. 그런 관점을 갖고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근데 전쟁 장면이 나오는데 이게 한 2시간 반 정도 러닝타임이 되는데, 시간을 봤어요. 제가 30분 정도 이제 전쟁 뭐 하기 전에 준비하고 하다가 2시간 내내 전쟁이 그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들은 그냥 진짜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이 영화가 왜 전쟁 영화의 교과서로 불리는 것 같으세요? 여기서부터 풀어가보죠 한번. 저 아까 말했다시피 네. 이 부대가 여기 투입됨으로 인해서 얻은 게 없거든요. 아, 얻은 게 없구나. 사실 자기들만 다치고 끝났어요. 그리고 겨우 유엔군이 구해줘가지고 겨우 살아남았거든요. 진짜 많이 죽었잖아요. 부상도 네. 많이 그래서 나고. 저는 그게 되게 현실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막 이 작전에 투입해서 막 이뤄냈다, 작전 성공 막 이게 아니라, 작전 투입해서 뭘 한지도 모르고 자기들 부상자 구하러 간다고 계속 더 다치고 또 헬기 추락하고 또 구하러 가다가 또 추락하고 맞아. 또 추락하고 아니 그런 거거든요 진짜. 아니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되게 리얼 전쟁이라면 이렇겠구나. 아 진짜 그러네. 그러니까 뭐 작전의 목적이나 이런 걸 떠나서 뒤로 가면 그냥 나랑 같이 훈련한 걔 구해야 돼. 그게 약간 작전의 목표가 돼서 맞아. 하는 것들이 좀 현실적인 거겠거니. 내가 느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장군 제너럴이라는 사람이 그 작전을 지휘를 하는데, 나중에도 뭐 자막에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나중에 뭐 군복을 벗었다. 근데 그 사람이 판단 착오를 한 거죠. 맞아요. 네. 처음에 그 역사적으로도 그 원래 이게 블랙호크 다운이라는 소설이 있대요. 소설을 바탕으로, 그 소설은 어떤 기자가 그 실제 그때 당시에 작전에 참여했던 인물들을 인터뷰해서 소설을 썼대요. 어떻게 보면 그 거의 픽션과 팩션의 중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인터뷰했던 소설을 바탕으로 이제 리들리 스콧이 요거다 해가지고 이제 영화화 한 거죠.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작전이 들어가기 전에 모가디슈 작전 이거 하기 직전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스토리가 소설에 나오는데, 그거는 좀 영화에선 생략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제일 처음에 그 어떤 아이리드 장군의 수하, 어떻게 보면 경제적인 그런 걸 맡은 사람을 납치해 오잖아요. 네. 헬기 주간에 그것도 그런 사건이 원래 실제로도 있었나 봐요. 주간에 원래 잠입을 해서 어떤 중요한 요인들을 잡아왔는데 요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또 주간에 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원래는 델타포스하고 레인저 부대 나오잖아요. 그리고 블랙호크 다운도 나오는데, 원래 델타포스 같은 이제 특수부대의 역할은 주간에 침입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야간에 몰래 잠입을 해서 요인을 암살한다든지 아니면 실제 납치를 한다든지 야간에 행동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원래 그 부대 자체가 그렇게 훈련을 받고. 근데 그런 병력들을 주간에 다 투입을 해버렸으니 대낮에 야간 투시경도 못 챙겨. 야간 투시경도 없고 30분이면 작전 끝나. 맞아. 그래서 들어갔으니 이거는 전적으로 그 제너럴이 잘못한 거고, 원래 저쪽에 군인들은 상명하복 체제라서 위에서 명령을 한 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위에서 잘못된 지시를 하면 어쨌든 그걸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1차적인 책임은 제너럴한테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제너럴 계속 전전긍긍하잖아요. 너무 답답했어. 제너럴도 그렇고 그때 아직 위성이 없던 시대였나 봐요. 그래서 무슨 정찰기가 위에서 보고 항공뷰를 보고 길을 알려주는데 맞아. 너무 원시적이어 보이는 거죠. 요즘 뭐 영화로 접했을 때는 위성에서 딱 스캔해가지고 뚫린 길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데, 맞아. 정찰기가
자꾸 여유로워 자기들끼리만 여유롭게 그 길은 그 길밖에 없다 막 이러는데 맞아. 아니라고 지금 그 길 다 막혀있다 그러니까 아니다 그 길밖에 없다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맞아. 참 답답하면서 그 정찰기랑 그 게드슨 장군인가 제너럴 너무 답답해서 실제로 저 때는 저렇게 싸웠나? 만약 실제로 그랬다면은 정말 잘 담아내긴 했겠네요. 그러니까 90년대 초반일 텐데 저도 그게 느꼈어요. 이게 층위가 나뉘는데 이 영화의 층위가 그 실제 전장에 투입된 그 헬기 그다음에 보병들이 제일 아래서 그냥 지상군들. 진짜 지상군들이 피 터지게 진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고 보병 위에 헬기는 좀 더 안전해요. 물론 이제 하지만 로켓포에는 로켓포 날아가죠. 실제 그 로켓포가 몇 발이 날라왔냐 그 증언이 500발, 600발 정도가 그 영화에서보다 훨씬 많이 날라왔던 거예요. 지옥이었겠다. 그 웬만해서는 로켓포를 안 맞는데요. 그 헬기들이 잘 피해가지고 근데 한 5, 600발이 날라오니까 그 중에 한 대를 우연히 맞추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럼 완전 로켓포로 뒤덮였겠죠. 거기다가 이제 타이어 같은 거 불태워가 연기가 막 올라오고 있는 상황. 어쨌든 헬기는 좀 더 안전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전본부 JOC인가 거기 그 작전본부에 앉아 있는 그 장군은 뭐 그냥 되게 편안하죠. 자기가 죽을 일도 없고 병사들만 잘 지휘하면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또 안 보이는 또 층위가 있다고 보는 게 장군은 어쨌든 현장을 보고 있지만 워싱턴이 또 흑막 워싱턴에서 이렇게 압력을 넣으니까 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주관에 투입을 한 거예요. 근데 워싱턴이 장갑차랑 다 승인 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워싱턴이 나빴지. 그렇죠. 이 전쟁 자체를 가볍게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쉬운 작전인 쉽게 생각한 것 같고 맞아. 이런 제너럴이나 이런 워싱턴에 있는 고위 관료들뿐만 아니라 병사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한 게 그 대사에서도 30분이면 끝낼 거야. 금방 돌아올 거야. 야간 투시형도 그렇고 실제로 그 투입됐던 그 병사들이 앞에만 이 방탄 그걸 하고 뒤에는 빼버리잖아요. 빼버렸대요. 빼버리고. 그래서 실제로 등에 총을 맞고 죽은 사람도 있대요. 병사 중에. 그거 했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렇죠. 군장이 무거울까봐 뒤에 있는 그런 방탄도 빼버리고. 다 방심한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물도 챙기지 말라고 30분 만에 올 건데 물 왜 챙기냐고. 그러니까요. 그랬는데 결국 물 챙겨서 커피는 또 끓여 먹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완 맥그리거의 역할은 커피 타는. 커피병. 그러니까 혹시 이음님은 혹시 이 영화가 어떤 면에서 전쟁 영화의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우선은 이 영화를 보면서 생각났던 영화가 덩케르크예요. 사실 철수라는 것을 담은 철수하는 장면을 다른 영화이기도 하고 굉장히 처절하고 현실감 있게 다뤘다. 이런 점에서 좀 비슷한 영화라고 하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덩케르크와 좀 다른 점은 지휘관의 어떻게 보면 판단 미스? 완전 미스죠. 완전. 판단 미스가 이 전쟁에 대한 사이 판단을 잘못하게 됐고 그 결과 이제 병사들이 다 죽게 되는 많은 병사들이 죽잖아요. 진짜. 근데 그 과정에서 그 장면이 나오는 게 그 제너럴이 이제 다 복귀하고 나서 어떤 병사들이 아파서 다 누워 있는 상황에서 피를 닦는 장면이 나오는데 피가 잘 안 지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고 이 병사들의 피가 난 원인은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생각해 보니까 결국에 그 판단을 잘못했던 제너럴이 아무리 피를 닦으려고 해도 닦아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양심은 있었다. 양심 그런 것들 아무튼 그래서 좀 실화를 바탕으로도 하기로 해서 좀 재밌었게 봤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히나 이제 이 영화의 좀 매력 포인트, 관전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 영화라는 그 특성상 덩케르크도 실화였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진짜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야? 거기서부터 관객들의 몰입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실제 전투는 더 처절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부터 이제 그 자막 나오고 하면서 시작하는데 실화를 기반으로 했다. 그래서 또 몰입감이 있었고 거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플라톤의 문장이 있어요. 전쟁은 죽기 전에는 끝나지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 맞아. 오직 죽은 자만이 전쟁의 끝을 본다. 그런 문장이 나오는데 영화 자체가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이 그냥 죽어나가고 그 맨 마지막에도 자막에 나오지만 이게 그 아까 이제 이프님이 하셨던 말 중에 이건 미군 미화 아니냐. 근데 그걸 반박하는 내용으로 그런 게 나와요. 맨 마지막에 자막이 소말리아 그 병사들
그 민간인들 포함해서 한 1,000명 이상이 사상자가 났다. 우리 미군은 한 19명. 19명. 고작 어떻게 보면 이것도 19명도 많긴 하지만 소말리아에 죽어나간 그 민병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의 되게 수십 배, 수백 배가 차이 난단 말이죠. 소말리아 사람들도 근데 소말리아 그 민병대도 그 일반인들이 그 꼬마 아이도 총을 들고 또 맞서 싸워요. 아, 네, 아프더라고 마음이. 네. 근데 감독이 일부러 그런 모습을 계속 비추잖아요. 네. 애들이 싸우는 모습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할아버지가 죽은 아이를 들고 앞으로 지나가는 것도 비추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리들리 스콧은 전적으로 뭐 미군 미화를 한다기보다는 그 전쟁의 실상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실제 이런 일이 있었다 관객들한테 어떻게 보면 미군과 소말리아 측을 동시에 좀 보여준 것 같긴 한데, 근데 소말리아 측에서도 만약에 진짜 그 동시에 좀 비중을 동등하게 뒀으면 소말리아에서도 좀 뭔가 인격적인 묘사, 그 인물의 묘사를 좀 더 했었어야 됐어. 근데 조금 나오잖아요. 중간에 조금 나오죠, 그치? 그 포로로 한 명 잡아가잖아요. 그때 나오지.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얘기를 하죠. 이제 자주적으로 자기들은 안에서 해결하고 싶으니까 너네가 빠져라. 맞아. 저는 거기 되게 동감이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미군이 뭔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너무 어려운 건 알겠어. 그래서 유엔군이 뭔가 주둔을 해 있고 근처에 그러니까 도움을 주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줘야지. 그리고 항상 그 자주 독립성을 인정해줘야지. 만약 거기서 미군이 승리해서 했다 그러면 거기 또 미군령이 됐겠죠? 미군령이 되고 맞아. 뭐 식민지처럼 뭐 요즘은 식민지처럼 되지 않았겠지만 뭔가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또 권리가 되면서 또 자기 힘을 늘려가겠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저는 약간 애초에 이 작전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맞아. 왜 굳이 너네가 여기서 민간인이 총에 맞고 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처음에. 막 이거 지금 저희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러는데 여긴 유엔령이라 그렇게 너네가 함부로 나서면 안 된다 막 이러는데 막 이러면서 막 도와주고 싶다 하면서 나중에 결국 민간인 자기들이 다 죽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이 미국의 그 스탠스가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이거에 끼어든 이후부터. 실제로 그 소말리아가 그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인가 봐요. 그 지형상으로도 뭔가 연결이 되고 뭐 그래서 그 지역을 딱 미국이 점령하면 이제 어디로 뻗쳐나가는데도 좋고 우리나라 한반도처럼 한반도를 차지하면 뭐 대륙으로 진출하기도 좋고 좋잖아요. 여러 면에서. 그런 면에서 미국이 좀 노리고 있었던 거 아닐까? 정치적으로나 뭐 자원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사실 그 전 배경 설명에 나오거든요. 시놉시스. 근데 사실은 그 전에 미국이 출병하기 전에 사실은 그 IDD라는 장군, 그 소말리아 장군이 맞아요. 무단으로 그 식량 보급소를 점거를 해가지고 맞아. 일반 사람들을 학살하면서 맞아. 그거를 강압적으로 뺏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막고자 유엔군하고 미국 군인이 같이 투입이 돼서 2만 명이 투입한다고 하니까 철수를 했대요. 철수를 했는데 소말리아 쪽에서 근데 이제 그럼 철수했네 이제 그만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이제 2만 명도 철수를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이제 다시 점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미국 군인들을 공격을 해댔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복으로 우리가 더 보복이라고 하긴 그렇고 전 이제 그 상황부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레인저 부대나 델타포스 부대들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물론 뭐 그 뒷면에 어떤 정치적인 야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군인 투입하기에는 그렇게 무리한 상황은 아니었다. 당시 뭐 세계 질서를 봐도 뭐 거의 얼마 전까지도 그랬지만은 뭐 국제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미국이니까 그게 당시 미국 시민들이 바라는 상이기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물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국제 경찰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미국인들 스스로가 자기가 경찰이라 그런 거지 아무도 미국 보고 너 경찰을 해 이렇게 뭘 해준 것도 아닌데 그것도 좀 웃기는 것 같아요. 뭐 미국은 여기저기 가서 참견을 하고 이것도 좀 논쟁이 좀 많이 정치적으로 논쟁이 늘 많죠. 정치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제 좀 하면은 이게 좀 영화 채널에 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최대한 역사적인 건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건 역사책을 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각자의 또 시각마다 달라요. 역사적인 거는 어느 쪽 그래서 영화 얘기를 좀 다시 돌아오면 어쨌든 그
저는 그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봤던 여러 포인트가 있는데 이게 왜 전쟁 영화의 교과서가 될 수밖에 없냐면 주인공이 한 명이 아니에요. 되게 네.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하게 죽어나가죠. 맞아요. 죽어나가고 그걸 또 전우를 지키려고 수십 명이 나오는 것 같아요. 되게 많이 죽는 모습도 되게 리얼해요. 폭탄을 옆구리에 맞아서 진짜 폭탄이 이제 관통을 맞아요. 안 하고 가만히 로켓포라 그러네요. 네. 그게 맞아서 있는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짜 이렇게 상체가 절단돼서 반토막 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목에 총을 맞아 죽고 네. 그 다양한 모습들을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근데 리들리 스콧의 장기 중에 하나가 에이리언 때부터 나왔던 게 되게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을 그 좀 뭐랄까 시각적 충격이라 그럴까요? 보여줘요. 그 장면이 되게 기괴하기도 하고 끔찍해서 계속 기억에 남아요. 잔상이 남아요.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리들리 스콧의 장기가 이 영화에서도 빛났다. 근데 전쟁은 실제 잔인하잖아요. 되게 끔찍하고 그런 부분이 또 좋았지 않나? 전쟁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각자의 그 전투 대원들의 역할마다 그 진짜 트럭을 몰고 가는 그 병사도 있고 그 옆에 장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행정병도 있고 행정병도 있고 메딕도 있고 그리고 또 헬기에서 내리다가도 또 떨어져 죽고 난 그게 제일 실감 났어요. 맞아요. 저렇게 죽는 사람도 있겠지. 저는 솔직히 그치. 저렇게 어이없이 죽는 사람도 있겠지. 그것도 그러니까. 너무 좋았어요 영화에서.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기억나는 장면이나 뭐 이 영화에서 기억나는 뭐 병사나 저 그거 생각나요. 그 토마디랑 그 귀머거리 된 그 사람 두 명이 여기 원래 주둔지에 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헬기 추락 지역으로 가서 거기 백업하라 그래서 그 둘이 남겨 있으면 너네는 이따가 누가 픽업해 갈 거야라고 했는데 아무도 픽업을 안 오는 거예요. 놓고 간 거지. 언제 오는 거야? 이런데 심지어 주변에 적도 이제 아무도 없고 할 일도 없어졌는데 자기 픽업하러 안 오는 거여서 우리 잊은 것 같아요. 저렇겠다. 실제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 두 명 있는 거 픽업하러 가야 된다는 걸 생각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귀 먹는 장면도 저는 되게 리얼하다 생각했어요. 야, 너 그렇게 싸면 바로 옆에 싸면 내가 귀 먹어. 근데 실제로 귀가 먹어요. 총소리가 진짜 크잖아요. 진짜 우린 총 쏴봐서 알지만 너무 크거든요. 진짜 귀 먹을 정도로. 고증을 잘한 것 같아. 리얼하게. 그런 부분들. 그렇게 그냥 있으라는데 있다가 그 복귀할 때 복귀 신호 못 받고 거기 계속 있다가 바보같이 막 그런 사람들도 있겠다. 있겠지. 충분히 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 되게 현실감 있었던 그 실제 전쟁에서는 예전에 뭐 1, 2차 세계대전 때도 그랬대요. 아군의 총탄에 맞아서 죽는 아군도 되게 많았대요. 실제 그 뒤에서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총을 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적군 총도 있지만 아군이 아군을 잘못 쏴가지고 그러겠지. 영화에서도 나오잖아요. 나 쏘지 마 말면서 맞출 뻔하고. 아니 실제로 이 영화에서 묘사는 안 됐는데 그 레인저 부대가 외곽에 그 올림픽 호텔인가 그 외곽에 있고 둘러싸고 있고 그다음에 델타 포스가 투입을 하잖아요. 그 잡으려고. 델타 포스를 5인 사격을 했었대요. 레인저 부대가. 근데 이거를 군부대의 위상이 떨어질까 봐 영화에서 묘사를 안 했대요. 실제로 5인 사격을 했었대요. 그래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책골이네. 그러니까 그만큼 정신이 없는 전쟁은 근데 진짜 저는 지금 당장 전쟁이 터지고 내가 만약 군인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없죠. 막 바로 옆에서 총알 날라오고 폭탄 터지고 막 시체 널브러져 있고 그 상상해 보세요. 정신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정신없는 상황을 되게 다양한 각도에서 헬기 떨어지고 막 이런 걸 되게 잘 묘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혹시 이음님도 혹시 생각나는 장면이나 그게 있으세요? 저는 그 장면 이제 아까 다리가 잘렸나? 다리에 피가 총상을 입었는데 피가 안 멈추니까. 그분 있어. 네. 그때 막 다 붙어가지고 이제 얘를 어떻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정맥이 말려 들어가서 골반 쪽으로 그거를 잡아 끄집어내서 찝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리얼하게 나오는 거 내가 아프더라고. 진짜. 그래서 그 장면 아직도 안 잊혀져요. 저는 진짜. 가짜 사나이 보면은 그걸 지혈을 한다고 이렇게 묶어가지고 피 안 통하게 이렇게 말잖아요. 이렇게 압박을 하는데 그 장면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정말 실감 나더라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이 생각이 나고 정말 전쟁을 하다 보면은 이게 살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 것 같아요. 그쵸. 내가 어떻게 해서든 적군 한 명을 죽여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살고자 죽이는 거고 맞아. 살고자 도망칠 수도 있고 막 이런 맞아. 당황함에 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데 실감적이다. 그리고 그 1917이라는 영화에서도 굉장히 실화를 바탕으로 하기도 했고 굉장히 실감 있게 그려냈는데 마지막 장면에 이제 철수를 막는 명령을 전하러 가야 돼요. 근데 맞아. 전하러 가는 장면에 늦어가지고 출발을 해버린 거야. 돌격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나는 전쟁을 상상했을 때 나는 분명 이런 사람도 있다 생각하거든요. 돌격하다가 죽는 척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죽기 싫어서. 맞아. 그럴 수 죽기 있어. 싫어서. 그래서 나는 그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나는 총 맞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가다가 막 넘어지는 사람이 픽픽 쓰러진 사람이 두세 명씩 있더라고. 맞아. 그래서 나는 그걸 보고 나랑 같은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사람이라는 게 전쟁을 하는 이유가 개인에게 있지 않고 어떤 물론 그게 국익의 목적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그 위에 상부에 있는 그런 소수의 권력자들의 그런 이해관계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이고 맞아. 그로 인해 피해 받는 것들은 밑에 싸우는 일반 군인들이지 않나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여준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가짜 사나이 얘기를 또 하면 가짜 사나이 보면서 느꼈던 게 가짜 사나이는 그 UDT나 뭐 네이비실 같은데 실제 하는 훈련들을 이제 좀 모방을 해서 이제 일반인들한테 시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확실히 실제 훈련보다 약할 텐데도 일반인들 저는 가짜 사나이가 흥행했던 이유가 그 어떻게 보면 그 리얼리티가 극에 달했다는 생각을 들어요. 지상파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압박을 못 주거든요. 맞아요. 욕도 하잖아요. 욕도 네. 하고 저러다가 진짜 저 참가다리 죽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되게 심하게 훈련을 시키는데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한편으로는 계속 드는 생각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왜 사서 고생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 군인들이 그런 훈련을 받는 게 좀 이번 델타 이제 뭐랄까 블랙워커 다운 보면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았어요. 저 정도로 훈련을 시키니까 실제 실전에 투입돼서는 저런 극한의 상황도 좀 정신을 잃지 않는 게 되게 맞아요. 중요하잖아요. 자기 이성을 갖고 작전 명령을 수행하는 거. 그러니까 저 정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혹시 가짜 사나이 관련해서 또 연결되는 거 혹시 있으신가요? 가짜 사나이? 그러니까 진짜 뭐 공통적인 상황은 가짜 사나이에서도 훈련을 한다는 명목하에 엄청 극단적인 상황을 몰잖아요. 그런 게 비판도 많이 받고. 네, 맞아. 그런 것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불편한 감정이 있는데 사실 전쟁 그리고 그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실전에 투입되는 사람은 아마 그보다 더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거든요. 엄청나죠. 제가 어느 사진을 봤는데 이제 어떤 분이 그런 전쟁 상황에서 우연히 살아남아가지고 근데 폭격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지하인가요? 그쪽에 숨어서 살았대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출병 당시 찍은 사진하고 전쟁에 돌아와서 찍은 사진의 모습이 완전 달라요. 귀가 완전 쫑긋 세워져 있거든요. 날카롭게. 왜지? 그러니까 이 소리에 엄청 민감한 거죠. 그래서 이 얼굴 형태도 변할 만큼 전쟁이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으로 인해서 얼굴 형태까지도 달라져 버리는 거죠. 진짜 그러네. 네, 그런 상황에서는 그 가짜 사나이에서 받은 훈련들이 도움이 된다기보다는 간접적 체험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체험. 상황에서 그나마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덜 당황하고 실전에서 투입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맞아. 군인들이 그 정도까지 극한의 훈련을 받으니까 실전에 가서도 좀 안정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진짜 이 영화가 전쟁. 근데 저는 이 전쟁 다루는 영화를 볼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어떤 영화든 그 리얼리티, 전쟁의 리얼리티 그런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뭔가 잔인하고 끔찍한 모습들을 정직하게 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저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블랙호크 다운은 그런 면에서 좀 잘 만든 리얼리티를 놓치지 않았던 이 영화를 보고 누구도 이제 전쟁은 재밌을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쵸. 전쟁은 뭐 신나고 뭐 이런 감정을 안 들 텐데 전쟁은 잔인한 거지. 그러니까 소말리아 그 민병대들도 그렇고 이 전쟁에 투입됐던 미군도 그렇고 둘 다 얻은 게 없어요. 맞아요.
둘 다 사상자만 엄청 나고 부상자 나고 또 누구를 위해서 전쟁을 한 걸까 이런 생각도 들 수밖에 없는. 저는 이 전쟁 자체가 사실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아니 가죠.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니까 나라 대 나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냥 내전이 일어났는데 미군이 오지랖퍼로 낀 거란 말이에요. 오지랖퍼로. 제가 보기에는. 그쵸. 그러니까 군인들이 사실 이 작전이 성공하고 이런 거에 목표의식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으세요? 애초부터 제너럴이 아이디드 장군 잡아야 되는데 얘는 도저히 못 잡겠으니까 얘 주변에 뭐 브레인 하는 애 얘 있고 누구 있고 이 2명 잡는 게 이번에 목표야 이랬는데 사실 중간에 그 흑인 그 간부 한 명 잡았을 때도 너가 뭐 그렇게 한다고 아이디드 장군이 뭐 꼼짝이나 할 것 같아? 그리고 네가 아이디드 장군 잡으면 그다음 뭐 이 모든 게 끝날 것 같아?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되게 그냥 사회 시스템의 뿌리박은 너무 문제점들이 있고 그 가난과 기아와 그러니까 해결돼야 되는 게 너무 많은 상황에서 거기서 그냥 미군이 쑤시고 들어가가지고 거기 장군 하나 잡겠다 막 이러면서 약간 주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너무 그 목표 의식이 없지. 불완전하고 그 장군을 잡겠다? 장군 잡으면 그다음 뭔데? 모든 게 다 해결돼? 아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약간 너무 이상한 작전이다. 이거는 사실 전쟁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 우리나라와 저 나라의 어떤 다툼이 있어서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그게 저는 오히려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죠. 아무도 소말리아 사람이 아무도 뭐 미국을 치지 않았는데 그것도 미국 본토를 치지 그러니까 않았는데 소말리아 대 미국의 그런 것도 아니고 이게 전쟁인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왜 그러지? 그냥 이권에 의한 그 작전이었죠. 저는 이걸 전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경으로 봤을 때 명분이 없는 전쟁이었다. 아니 이런 걸 전쟁이라고 하나 그냥 작전이라고 하지 않나요? 전쟁이라고 해서 소말리아 작전 아닐까 미군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아서 그러네. 맞아. 이걸 전쟁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이라크는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이라크전. 그러니까 이라크전 이것도 전쟁이라고 하나요? 작전이라 그래야 되겠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의미에 있어서 참 여기 참전한 그 군인들은 정말 목표 의식이 없었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뚫리면 내 나라가 뚫리고 내 가족이 위험해져. 이러면은 더 막 그게 불탈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내가 죽던 물론 내 가족은 슬퍼하겠지만 내 나라에 내 지역에 뭐 어떤 피해도 없잖아요. 그냥 이제 파견돼서 와서 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런 전쟁이라서 오히려 그냥 정말 생존만이 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여기서 생존. 뭐 아이디드 장군을 잡느니 모르겠고 나는 그냥 살아야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을 것 같긴 해요. 실제 거기도 묘사되는 거는 어떻게든 살아나가야 된다는 그런 거고 마지막에도 나오는 게 전쟁이 우리는 히어로가 아니다. 전쟁에 왜 가냐 물어보면은 전후회라고 막 누군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쓰러져 가고 그걸 내가 살리기 위해서 전쟁 이거 웃기는 게 그러니까 미국이 그러니까 명분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전후회밖에 병사들은 의지할 게 우리 나라를 지키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후회밖에 없는 거야. 맞아. 그러니까 전후회도 웃기잖아. 이거 옆에 있는 사람을 그럼 아예 출격을 안 하면 지킬 필요도 없는 그냥 서로 다 좋은 건데 위에서 명령이 오니까 군인은 어쩔 수 없이 명령을 따라야 되고 전후회밖에 세울 게 없는 거야. 병사들은 맞아. 스스로가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하고 자기 세뇌를 하면서 옆에 사람만 잘 지키고 안 죽게 하자.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산다. 이런 거죠. 맞아. 원초적인 것밖에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덩케르크 이런 거 사실 뭐 2차 대전 실제로 있었던 거고 그거는 자기 나라에 정말 어떤 것이 달린 진짜 레알 전쟁이었는데 그치. 이거는 사실 내가 저 군인 중에 한 명이었으면 이게 뭐한 짓이지 이랬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여기서? 이럴 것 같은 거죠. 그 목숨이 너무 아까워요. 진짜. 말씀 주신 대로 정말 전후회 그거 하나로 그냥 전후회밖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가치가. 다른 가치가 뭐가 있겠어요. 그것만 믿고 들어가는 거지. 위에서 명령이 오는데. 좀 더 비참했던 것 같아. 이 죽음이 너무 가치 없고, 그러니까 개죽음이지. 뭔가 개죽음 같고 그 사람을 과연 미국에서 막 위령탑 세워가지고 뭐 위인으로 해주겠어요? 모르겠어요.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봐줄지 모르겠어. 또 특히나 근데 미국은 어떤 미국 영화 전쟁 영화를 봐도 한 명이라도 죽은 사람도 어떻게든 끄집어 오려고 노력은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오히려 그게 또 국가적인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런 식으로 계속 매스컴이나 뭐 실제로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그 미국은 징병이 아니라 모병제잖아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그 어떤 뭐 무모한 전투도 참여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어도 내가 뭐 부상을 당해도 국가가 나를 도와주겠지, 구해주겠지. 그러니까 실제로도 다 구해내긴 하잖아요. 죽은 사람일지라도. 그렇죠. 그게 충성심을 유발하는 미국의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어떻게든 헬기가 떨어지고 그러면 그 안에 이제 병사 죽은 시체까지 다 가져와라, 다 끄집어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편으로는 뭐 애국심이 발동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사람은 또 저는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저렇게까지 충성심을 유발하게끔 만드는구나. 복종하게끔 그런 좀 생각도 들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그래서 이 전쟁에 대한 책임은 이제 잡으려고 했던 아이디드와 그리고 그 워싱턴에서 사실 이 전쟁은 3주면 끝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은 달랐던 거죠. 6주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그 워싱턴이 왜 그러면은 그 출병을 허락했을까? 그러게. 당시 그 어쨌든 시놉시스에 보면은 그 미국 군인들이 그 소말리아 반정부군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상황에서 국민들 여론이 끓지 않겠습니까? 그럼 드웨이븐 같은 사람도 있을 법하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이 당했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라는 요구들을 보였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정치적으로 실현을 시킨 것인데 맞아. 아마 가볍게 생각했겠죠. 제대로 훈련받지도 않는 병사들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특수 정예 요원들이 투입되면은 3주면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겠고 압박감이 계속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너럴도 3주면 가능하겠지라고 판단을 했겠지만은 안 된 거죠. 사실은 맞아요. 더 길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도 어쩌면은 약간 이 영화에서 보면은 군복을 벗었다 이런 표현에서 보면은 조금 문제자 이 전체적인 비극에 대한 어떤 책임자라고 볼 수 있는데 맞아. 그 사람도 이제 좀 무리한 전략을 짠 거죠. 적을 너무 얕봤어요. 적을 너무 얕본 거예요. 정확히 전세 분석도 하지 않고 전장에 투입한 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과오인데 맞아요. 이 책임에 대한 것은 결국에는 윗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원인은. 워싱턴. 네, 맞아요. 그 소말리아 측으로 보면은 아이디드라는 그런 개인적인 야욕가 때문에 식량을 그 백성들한테 나눠줘야 될 식량들을 다 점거해버리고 그 죽이는 장면은 저도 충격적이더라고요. 총을 쏴서. 그런 것도 있고 결국에는 그가 하는 말에 아래에 있는 시민들이 강압적이든 아니면 자기가 받아들여서인지 친화가 돼가지고 자신들의 총을 들고 미국 군인과 싸우는. 근데 또 그 장면에서 아이가 이제 미군을 죽이려다가 아버지인가요? 아버지처럼 보이는 사람을 쏴버려가지고 적이 바로 뒤에 있는데도 달려가서 그 앉는 모습이 정말 슬펐어요. 이런 게 아마 전쟁의 비극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서. 근데 혹시 그게 그 소말리아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인데 왜 총을 들고 쏴왔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소말리아가 사실 국가 기능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 아이디드라는 그 이제 실제 장군 출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약간 군부 독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식량이라고는 유엔에서 지원해주는 게 전부인데 그것마저 완전 가로막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살아남으려면은 아이디드 편에 서야 되고 근데 아이디드 편에 서는 방법은 민병대가 총을 들고 민병대가 되는 방법밖에 없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또 나무위키 보니까 이런 설명도 있더라고요. 이제 어쨌든 그 소말리아인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어쨌든 중립적인 입장인데 아이디드 장군이 자기들을 이제 막 총을 쏘고 위협을 하고 있는 독재 상황, 그리고 이제 미국이 외세로서 또 들어온 상황. 이 소말리아인들이 보기에는 이 사람이나 똑같은데 거의 뭐 자기네들을 억압하고 뭐 이제 외세에서 들어온 건 마찬가지인데 이왕이면 그런 게 있대요. 이 둘 다 비슷한 상황이면 자기와 조금 닮은 동화된 자기와 좀 인종이 같거나 똑같은 소말리아인이잖아요. 아이디드 장군 편은. 그래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인들은 어쨌든 자기네들 도와주러 왔다고 쳐도 외세잖아요. 외세니까 그 외세에 맞서 아이디드 편을 들었다고 그런 맥락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막 나서가지고 미국을 쏘고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는 그 소말리아인들을 도와주고 싶은 거는 미국일 텐데. 오지랖이죠, 오지랖. 미국일 텐데.
오지랖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북이 분단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남북 전쟁이 일어났었으면 우리 알아서 휴전하고 우리 알아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갑자기 남쪽에는 미군이 끼어들고 위에는 소련이랑 중국이 끼어드니까 결국은 맞아. 우리끼리는 화해하고 싶어도 그 사람들의 안 되지. 입장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통일을 거지. 못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실제 김일성도 이게 처음에 전쟁을 일으켰던 게 오판을 했던 건데 미국이 안 들어올 줄 알았대요. 이 전쟁이 나면 자기네들끼리 뭐 조선인들끼리 싸우는 거니까 뭐 놔두겠지 생각했대요. 이민족끼리 싸운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게 오판을 해가지고 남북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엔 미국이 들어와 버린 거죠. 거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미군은 실제 근데 있었고 그 전부터 있었는데요. 많은 미군인데 철수한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당시 어쨌든 남한 상황 자체가 아직 정비가 안 된 상황이라서 철저하게 준비한 북측을 당해낼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우린 기습당했으니까. 네, 그 미군이 있었는데 북한군이 내려온다고 하니까 자기는 지원을 안 받겠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길 줄 알았겠지. 약봤던 거죠. 근데 전멸당했거든요. 그 사단이 전멸당할 정도로 굉장히 아무튼 치밀한 준비를 하고 왔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소말리아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미군이 이겨서 됐으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미군의 신탁통치를 그때부터 받게 된다니까요. 그러겠네 또.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곧 죽어도 안에서 해결하는 게 낫지. 미국이 오지랖이네 진짜. 그 군인들은 선의로 가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갔을 수 있어요. 근데 결국 워싱턴이 거기 땅덩어리 먹으려고 하는 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미군이 이겨가지고 당장 좋아지면 좋겠지만은 더 넓게 봤을 때는 또 식민 통치되는 그 기점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맞아. 그래서 저는 이제 소말리아도 그렇지만 뭐 베트남전을 다룬 영화들도 좀 은근히 많이 있고 뭐 이라크전을 다룬 영화들, 특히나 이제 냉전을 다룬 뭐 러시아나 뭐 이라크나 북한이 미국의 적으로 영화에서 많이 다뤄지잖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제랑은 좀 다른, 미국이 어떻게 보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전쟁을 막 벌이고 자기네들 국익을 채우기 위해서. 근데 그런 현실을 이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자기의 미국을 미화하는 영화들 보면 좀 안타깝다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영화도 좀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작전 자체는 그랬던 것 같은데 이제 작전의 배경은 그랬던 것 배경은 같은데 그랬죠, 배경. 그 안에 있었던 미군들의 이야기니까 이거는. 미군들의 얘기니까 저는 그 얘기도 좀 해보고 싶어요. 이게 실제 이 영화를 블랙호크 다운을 모티브로 해서 그 모던 어페어인가? 그 이름이 뭐였다? 콜 오브 듀티라고 있어요. 되게 유명한 전쟁을 다룬 그 게임이죠. 비디오 게임인데 콜 오브 듀티 모던 어페어 2인가? 그게 이제 이 영화를 그대로 따와서 만들어서 대박을 또 쳤다고. 이 영화의 루틴 같은 거를 스토리를 라인에 따라와 그 실제로 그 유저가 플레이어가 그걸 이제 다루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스토리 라인을 좀 보고 싶긴 해요. 어디서부터냐면 이제 2시간 동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게 이제 좀 진행되는 스토리 과정들이 라인이 있잖아요. 저는 혹시 2시간 반 동안 혹시 여러분들 그 전쟁하는 장면을 보시면서 좀 어떤 뭐 지루하거나 뭐 좀 그런 생각이 드셨나요? 아니면 루즈하거나 그런? 저는 되게 좀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저도 막 루즈하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아요. 리들리 스콧이 이런 부분 연출이나 이런 라인에 짜는 건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이 그러면은 이게 좀 그 타임라인이 있잖아요. 네. 혹시 그 생각나시면은 처음에 이제 그 기지에서 나가죠. 두 파트로 나가는데 헬기가 붕 날아가고 그 꼬마 애가 전화로 맞아요. 헬기 날아온다. 그 전화 이렇게 이게 음성을 들려주고, 그다음에 지상군은 그 험비인가 그거 해가지고 슉 나가잖아요. 두 파트로 이제 투 트랙으로 가는데, 그래서 헬기는 멀리서부터 접근하면서 그 연기가 타오르는 걸 보고, 근데 올림픽 호텔인가 거기에 이제 가요. 거기에 이제 작전 지역 목표 지점인데, 가면서 언제부터 좀 틀어지냐면 원래 블랙호크가 실제 그 헬기의 이름이래요. 네네. 네. 실제 헬기의 이름인데 블랙호크가 이제 위에서 이제 강화를 하잖아요. 그 병사들이 강화하다가 한 명이 떨어져서. 올랜도 블룸이. 올랜도 블룸이었어? 네. 블랙번. 로켓포가 날라오는데 블랙번이 이제 팍 떨어져서 죽어요. 그때부터 이제 사상자가 생긴 건데,
저는 그때부터 좀 웃겼어요, 사실. 아, 그래요? 갑자기 이제 상관 상관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걔가 처음 상관이 된 작전이어가지고 맞아요. 좀 잘해보려고 막 이러고 잘해보려고. 있었는데 멤버가 이제 신빙인 막 올랜도 블룸에 그러니까. 막 나는 초반에 막 이래가지고, 비중이 좀 나와서 아예 뭐 좀 패기 있는 역할이겠다 생각했는데 바로 돌아서 전혀 신빙인 올랜도 블룸에 행정병이었다가 총 처음 잡은 이안 맥그리거에 막 약간 팀원이 엉망진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쉽지 않겠다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냥 작전 시작도 전에 추락사를 하니까 그치. 조금 허무하게. 저는 거기가 약간 웃음 포인트였어요. 저는. 저런 비중이 있는 역할이 이렇게 추락하고 그걸 또 이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무병하면서 막 와가지고 들컷하고 예. 헌비를 또 부르잖아요. 네네. 여기로 오라고. 네. 총격전이 이뤄지고 그 다음이 어떻게 되죠? 근데 서로 이제 막 총격전이 나오고 그때부터 전쟁이 막 정신없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헬기는 자꾸 떨어지고 아, 네. 헬기가 격추되면서 더 문제가 심화됐던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헬기 헬기 때문에. 격추되면서 그 헬기에 있는 사람들도 구해야 맞아. 되는데 구해야 기조가 맞아요. 거기에 헬기에 막 민병대가 다 몰아가니까 맞아. 거기에 구하러 가면서 계속 부상자가 또 맞아, 생기고 맞아. 또 생기고 음. 작전하고 있던 애들도 너네도 그쪽으로 가 막 이렇게 되니까 계속 다 거기 가서 죽기만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덤이 돼버려. 막 차에서도 총 쏘는 사람이 뭐 총 날라와서 맞고 죽고 점점 피해는 커져가고 상부에서는 어쩔 줄 몰라하고 어떻게든 구해야 하는데 그 길은 막혀 있고 실제로 소설에도 그게 참여했던 사람들이 길이 다 막아놨었대요. 그래서 길을 자꾸 뺑뺑 돌아서 가야 되고 실제 그 목적지로 잘 못 갔다고 다 민간인들이 다 막아놨으니까 그 바리케이드를 쳐놔서 그런 상황들 그런 부분을 잘 좀 저는 스토리 라인적으로도 이제 자꾸 뭔가 안 되는 헬기가 떨어지고 자꾸 길이 막히고 구하러 가려다 또 죽고 이거 또 죽은 사람을 또 구하려 가다 또 죽고 맞아 이게 점입가경으로 간다. 맞아. 전쟁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나중에 작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고 그죠? 그냥 결국 구하는 게 목적이 되는 맞아요. 전쟁이 되잖아요. 진짜 그러네. 구하고 생존하는 게 목적이었어. 맞아요. 그게 목적이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어떤 영화를 보든 뭐랄까 이 밸런스 그러니까 막 긴장감 있게 몰아가는 것과 약간 풀어주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악도 그렇지만 모든 매체가 그런 것 같아요. 이 영화에서도 막 이렇게 정신없이 몰아가다가 밤이 오잖아요. 풀어주는 만약에 2시간 동안 정신없이 몰아쳤으면 정신없지. 관객들이 피곤했을 거예요. 맞아. 이거를 리들리 스콧은 알았던 거죠. 밤을 둬서 밤에는 어쩌든 좀 루즈하게 좀 가잖아요. 이렇게 좀 총성이 잠잠해지고 좀 드라마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좋았다. 쉼표를 만들어 준 거죠. 잠깐 철수하잖아요. 일단 다 철수해. 철수한 다음에 그 밤에 야간을 틈타서 그 파키스탄 군하고 유엔군이 들어가잖아요. 거기가 이제 반전 포인트가 됐던 건데 전세를 역전했던 들어가면서 이제 기존에 잔류했던 그 부상자들하고 군인을 다 구해서 다시 나오는 거죠. 근데 다 못 구하잖아요. 몇 명은 결국 뛰어오라고 하잖아요. 뒤에 나는 탈 자리가 없어. 거기도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게 탈 그러면 자리가 장갑차 한 2-3대는 좀 천천히 가주면 되잖아요. 약간 총 막아주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좀 그래서 원래 그런가? 나 사실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 저는 그리고 탈 자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자리가 없으면 이렇게 겹쳐서 뭐 타든가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니까요. 겹쳐서 타면 되지. 근데 왜 뭐 굳이 안에 자리가 너무 진짜 풀이다 그러면 초반에만 조금 장갑차가 그 총탄 실드 해주면서 천천히 오다가 맞아. 결국 나중에는 그냥 길이잖아요. 거기서부터는 그냥 위에 천장에 태워서 갔으면 됐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생각 아무도 없이 그냥 뒤에 저렇게 한 20명이 뛰어오고 막 다 막 실탄 다 막고 있는데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장갑차들이. 좀 이해가 안 가긴 하네. 그래서 나는 원래 전쟁이 저렇게 원래 전쟁 피도 눈물도 없나? 아니 구하러 갔으면서 자리 없다고 몇 명은 안 구하고 오다니. 그리고 차량도 더 많이 가져가지.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 맞아. 좀 넉넉하게 가져와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거의 오히려 차량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이해가 안 돼요. 빈차를 좀 트럭 같은 거를 좀 가져갔어요. 빈차를 맞지 않아? 영화적 요소로 아마 하지 않았을까요? 마지막 철수 정말 긴박한 그 경계선을 넘어가야 된다. 경계선. 유엔군들이 지키고 있는 지역으로. 근데 그 과정에서 다 장갑차 타고 난 갈게 막 이렇게 천천히 간다고 하면은 영화적으로도 좀 흥미가 마지막에 긴장감이 떨어지니까 실제로는 아니겠죠. 설마 이렇게 바보 같은 집단은 아닐 겁니다. 다음 거 타세요 뭐 이럴 순 없으니까. 소말리아인들도 진짜 불쌍한 게 그 사람들도 진짜 저 위에 원래 이제 저 문서를 보니까 작전상 위에서 쏘면은 유리하대요. 그러겠죠. 고지에서 아래서 쏘는 사람이 항상 불리하대요. 그러겠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항상 뭘 헬기를 제외하고는 헬기는 뭘 위에서 쏘지만 보병들은 지상에 있는 병사들은 다 아래서 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 피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잖아요. 소말리아인들한테는 지형짐을 다 하는데 나 좀 너무 조금 이것도 이해가 안 갔던 게 왜 지도 하나 안 쥐어주고 그쵸? 지도 정도는 있을 수 있잖아요. 92년이면. 근데 지도도 없어. 다 어떤 길이야? 길도 몰라. 대답 좀 해줘. 길을 모르겠어. 이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도 하나 교육 안 해주고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나. 그것도 맞아.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더욱 위에서 다 보고 있는 그 소말리아인들한테 완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당하고 소말리아인들도 보면은 장갑도 없이 맨몸으로 맞아요. 막 진짜 맨몸으로 한 명 죽으면 또 다른 사람이 주워서 가서 쏘잖아요. 또 오고 아니 저 사람들은 좀비처럼 겁도 없나? 어떻게 저렇게까지? 근데 그게 또 가능할 수 있는 게 저 또 나무위키 봤는데 거의 뭐 술인가 뭐 마약 같은 걸 먹고 정신 없는 상태에서 소말리아인들이 싸웠다고도 하더라고요. 그게 오피셜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일단 막 죽음을 불사하고 막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나 미국인이었으면 그렇게까지 안 들어갔을 것 같아요. 자기 목숨이 위험한데 누가 맨몸으로 들어가겠어요. 특수 부대가 있는데 소말리아인들이 별로 그런 거에 겁이 없었는지 몰라도 수없이 이제 수천 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목숨은 뭘까? 이런 것도 좀 들더라고요. 세뇌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세뇌를 당했어. 베트남 전쟁 때도 게릴라전처럼 일반 시민들이 총을 들고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막 쏘니까 민간인인 척하다가 총을 쏘기도 했대요. 그래서 민간인 학살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서 민간인들을 학살할 구분이 안 수밖에 되니까 없었구나. 없었다로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전쟁이라는 게 참. 그래서 혹시 근데 그 결국엔 그 장갑차가 다 차가지고 이제 몇 명이 뛰어오면서 마지막에 이제 유엔군 주둔지로 넘어갈 때 그때 연출이 진짜 좀 되게 환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애들이 뛰어다니고 마치 이 사람들이 설마 죽어서 지금 천국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건가? 그런 의도였구나. 어린 천사들이 지금 뛰어다니는 건가? 이런 모습이 안개가 자욱하고 애들이 막 하하하 웃고 옆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질러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혹시 죽었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갑자기 안개가 걷히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거 연출 보면 시각 효과상 받으면 하겠다. 맞아. 전쟁을 리얼하게 표현했죠. 네. 맞아. 그래서 이후에 나온 이 영화 이후에 나온 모든 게임과 모든 영화들이 이 현대전을 할 때는 이 영화를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죽어가는 걸 많이 볼 수 있었고. 그치. 되게 처참했다. 스토리도 뭐 괜찮았던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실화인 거죠? 네, 실화죠. 실화였고 거기서 이제 감독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좀 연출적으로 뭐 극대화해서 과장해서 표현한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제 요거는 플레이오프다운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전쟁 영화로. 그리고 군대 원래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맞아요. 제가 군대에 쌓인 게 좀 말씀하시죠. 억한 심정이 있어가지고 원래 이게 지하의제인에서 말하려고 했었는데 가짜 사나이에 대한 비판도 좀 하려고 했었는데 원래 잘 못하고 넘어갔는데 군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저는 다녀왔지만 솔직히 우리나라 그는 좀 징병제라서 군대 갈 때
좀 남자들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맞아. 분단된 거를 군대 갈 때 진짜 절실하게 느끼거든요. 아마 이음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 국가구나. 맞아. 저 어릴 때는 아빠가 통일될 거라고 군대 안 갈 거라 그랬는데 우리 아빠도 어릴 때 할아버지한테 그 말 들었대요. 근데 진짜. 근데 뭐 변한 건 없고 아직까지도 분단 국가라서 의무적으로 가야 되죠. 진짜 군대 갈 때 그리고 군대 가서 분단 국가라는 걸 진짜 뼈저리게 느끼는 것 같아요. 가서 저는 이제 거의 한 2년 정도 복무했거든요. 하면서 군대 내에서도 부조리한 게 되게 많아요. 상명하복적인 그런 문화라서 전 우리나라가 군대만 없애도 뭐랄까 가부장제 이런 게 좀 개선될 것 같아요.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군대 문화를 배워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좀 악영향을 끼치는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군대 문화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다. 그게 실제 근데 나이가 어릴수록 덜하겠지만 나이 많은 저도 이제 편의점에 알바를 하고 있지만 나이 많은 남자 어른들을 보면 볼수록 딱 군인 같은 느낌 그런 모습 군대를 동경하는 군대 문화를 동경하는 뭔가 딱딱하고 뭔가 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리면 하대하고 이게 다 군대에서 왔다고 생각해요. 저는 군대 실제 그런 문화가 있거든요. 거기는 어쩔 수 없이 그 계급 체계가 있기 때문에 상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돼요. 전쟁이 나도 상사가 나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명령하달권자니까 권위와 권력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대량으로 양산해내는 기관이 군대인 거죠. 분명 잘못된 점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친구가 사실 아버지가 군인이시거든요. 근데 군인이셨는데 이제 원사로 이제 제가 이거 전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 이제 그 아버님이 이제 특수부대에서 근무를 하셨대요. 오랫동안 근무하셨는데 자기는 어릴 때 어디서 근무한지도 몰랐대요. 비밀인 거예요. 다 정보사령부 뭐 이쪽 기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비밀인 거예요. 그 정도요? 그런데 아버지가 예전에는 굉장히 폭력적이셨다고 하더라고요. 폭력적이시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러는데 어떤 생선이나 치킨 이런 거 드실 때 뼈까지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뼈를 씹어 먹어? 와. 그러니까 이게 목에 걸릴 텐데. 그러니까요. 이게 뼈를 으깨 씹어서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들한테도 그렇게 폭력적이었으면 같은 그 부대원들한테 얼마나 때렸겠어 또. 제가 봤는데요. 정말 젠틀하세요. 젠틀하시고 정말 잘 챙겨주시고 이러시는데 그분이 굉장히 젊었을 때는 그런 피해를 받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게 조직 문화였던 거죠. 당시에는 그게 올바른 군대 문화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고 저는 제가 군대 갔던 거는 한 2003년이니까 될 거예요. 2003년쯤에 갔었는데 그 2000년대만 해도 어느 정도 군대 폭력이 없어졌던 시기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이제 진짜 아직도 기억나는데 행정관님한테 제가 행정병이었어요. 앉아서 전화 받고 이렇게 행정관님한테 바꿔드리려고 했는데 행정관님이 갑자기 전화기를 던져가지고 수화기를 제 머리에 맞고 정신이 멍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은데 그냥 참고 그냥 가만히 있었죠. 근데 행정관님이 좀 화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때 이제 저는 좀 처음으로 맞아봤는데 원래 이제 군대 폭력이 없다고 하지만 그런 거 보면서 제가 그때도 진짜 어떤 인간적인 굴욕감 이런 게 들지만 그냥 참고 이 사람한테 내가 너무 굴욕적이더라고요. 너무 아프고 그렇게 살았죠. 근데 군대에서 그런 걸 경험하고 나서 밖에 나와 보니까 군대 문화에 아직도 좀 동화되어 있는 그런 어른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이프님도 그런 거 혹시 느끼시지 않나요? 여자지만 남자들 볼 때마다 좀 군대 문화가 느껴지는 어른들이 그런 경험은 굉장히 많죠. 저는 네. 학교 다닐 때 복학생 남자 선배가 와가지고 야 너 계단 2칸씩 걷지 마 이래서 뭐래? 약간 진짜 그냥 혼자 군기가 이빨에 들어가지고 계단 2칸씩 걷는다고 뭐라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물론 장난 반이었을 수는 있긴 한데 근데 뭔가 그게 뭐랄까 군대라는 게 결국 전쟁 대비 국가를 수호하고 전쟁에 대비하는 거니까. 근데 전쟁 상황에서
상명하다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이 작전 이렇게 수행해야 했는데 밑에서 제 생각은 다릅니다.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아예 완전 작전이 붕괴되고 완전 생사가 갈리는 문제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바로 착착 돼야 되는 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군대라는 게 모두가 맞아. 자기의 의견을 얘기해서 민주주의적으로 투표를 한 다음에 그게 안 되는 이렇게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조직인 것 그건 안 같긴 되지. 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당연히 인권의 보장이 되면서 개선이 있어야겠지만 그런 딱딱한 분위기, 위에서 시키면 다 해야 되는 분위기 맞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맞아요. 같고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거에 또 젖어드는 사람들 그 사람 또 저는 뭐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가서 또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젖어들었으면은 또 저럴까 싶기도 하고 또 좀 뭐 자랑스럽잖아요. 사실 그런 힘든 시간들을 이겨내고 사회로 복귀한 사람들이니까 과거에 자기가 그런 이뤄냈던 하나의 업적이라고 생각하고 그때에 젖어서 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도 아버지 볼 때마다도 아버지가 전역한 지가 언제인데 30-4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도 군대 얘기를 떠올려 보면 군대 자기가 다 제일 고생했대. 남자들은 특히 근데 그런 우리나라는 군대 문화가 저는 유승준이 아직도 입국을 못 하고 있고 그것도 맥락이 이해가 가지만 뭔가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다는 거 군대를 일부러 회피한다는 이런 것 자체가 한국인들 특히 한국 남성들한테는 예민하죠. 그게 되게 예민한 거예요. 나는 억지로 갔다 왔는데 쟤는 가면 안 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누가 좋아서 갔다 왔겠어요. 그러니까. 다 불만스러울 수밖에 없지. 이런 문화 자체가 저는 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군대가 우리 사회를 망치는 게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그러기 전에 이제 통일이 되고 전쟁부터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아직 있는 상황에서 군대는 문화를 바꿔라 이렇게 하면 그것도 그렇지. 결국 군대가 자기 구실을 못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군대의 목적이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근데 조금 개선이 그러니까 저도 남동생이 있지만 많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요. 절대 때릴 수 없고 이제 그건 다행이지. 그리고 당연히 다행이지. 조금 뭐 눈치는 보이겠지만 뭐 그 소리 무슨 마음의 소리를 소리. 해서 신고하는 그 루트도 다 만들어져 있고 심하면 조금 눈치 보이는 거 감수해서라도 신고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맞아요. 선임을. 네네. 그런 시스템도 다 돼 있고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죠. 또 한 10년 지나면 20년 지나면 조금 또 나아지지 않을까. 또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러면 또 군기가 빠졌다고 막 요즘 군대는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또 그거는 그렇겠죠. 늘 하는 말이에요. 정말로. 나 때는 뭐 이랬다고 어제 전역한 사람이랑 오늘 전역한 사람이랑 다 다르듯이 야, 나 때는 안 그랬는데 너 좋아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게 다 보상 심리죠. 뭐 자기들만의. 저는 그래서 가짜 사나이가 왜 흥행했냐 생각해보면 군대 갔다 온 남성들이 좀 열광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열광해서 보고 또 그런 군대 문화 나도 예전에 저렇게 훈련 받았지 하는 그런 뭐랄까 공감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또 흥행하지 않았나 그런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그런 그렇죠. 생각도 아주 듭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가짜 사나이도. 근데 요 정도 그럼 하고 네. 다음 주에 저희가 준비한 거는 다음 주에 뭐지? 매치 스틱맨하고 매치 스틱맨이 코미디래요. 댓글 보면 그렇게 웃기대요. 그래요? 근데 정말 웃긴지는 좀 봐야지 알 것 같고 그리고 어느 멋진 순간? 어느 멋진 순간 그 러셀 크로우랑 또 한 명이 또 나오는데 그건 이제 연애 어떤 멜로예요? 멜로물이에요. 저도 봤는데 러셀 크로우가 멜로물을 찍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은근히 잘 어울려요. 두 영화 다 되게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멜로. 이 정도로 하고 그러면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